신공공 관리론 뉴 거버넌스 제2부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100페이지 펴시고 기출은 2023년 경찰 간부 문제 되겠습니다. 자, 8번 문제. 자, 신공공 관리론과 뉴 거버넌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자, 우리는 항상 신공공 관리론하고 뉴 거버넌스의 유사점하고 차이점이 구별되어야 된다 했습니다. 일단 지금 여기서는 차이점 위주로 지금 묻고 있겠죠. 자, 1번. 신공공 관리는 정부를 노적기의 중심에 놓는 반면 뉴 거버넌스는 정부와 시장, 시민사회의 평등 관계를 강조한다 하는데, 요거는 유사점을 묻는 거죠. 신공공 관리론하고 뉴 거버넌스는 둘 다 방향 잡기, 스티어링에 중점을 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틀린 거고요. 2번. 신공공 관리는 경쟁과 선택을 중시한 반면 뉴 거버넌스는 네트워크나 협력을 강조한다. 이거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 3번. 신공공 관리는 가정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아니고요. 가정이 아니라 바로 결과고요. 뉴 거버넌스가 바로 가정에 초점을 둔다라고 했습니다. 이거 틀린 말이고. 4번. 신공공 관리는 관료를 조종자로 보는 반면, 아니죠. 관료를 바로 공공기업가, 그래서 이게 조종자가 아니고요. 그리고 뉴 거버넌스가 이제 관료를 공공기업가로 보는 게 아니라 바로 조종자로 본다라고 했습니다. 이거 틀린 말이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항상 신공공 관리론과 뉴 거버넌스의 차이점, 중요 키워드를 잘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다음 문제 102페이지가 되겠고요. 102페이지고, 자, 기출은 이거는 2023년 경찰 간부 문제입니다. 바로 20번 문제가 있습니다. 총체적 품질 관리, 우리가 TQM이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요거는 조직론에서 우리가 이제 배운 내용, 그 조직의 관리가, 이게 첫 번째가 이제 목표 관리, MBO가 있고, 그다음 두 번째가 이제 총체적 품질 관리, TQM이 있다 했죠. 그래서 이 TQM의 이제 의미는 어떤 고객의 어떤 요구에 부응하는 어떤 목표 품질 달성을 최우선의 어떤 목표로 삼는다라고 했습니다. 자, 거기서 고객의 어떤 요구에 부응한다. 그 관점이 바로 신공공 관리론에 이제 영향을 끼쳤다라고 보는 것인데, 우리가 이제 신공공 관리론이 고객으로서의 국민이고, 그다음 뉴 거버넌스가 이제 시민으로서의 국민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고객으로서의 이제 국민,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보는 게, 그래서 이제 총체적 품질 관리가 신공공 관리론에 영향을 끼쳤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거 맞는 말입니다. 그다음에 이 TQM은 항상 MBO, 목표 관리제와 이제 항상 비교가 돼야 되겠죠. 이제 MBO는 내향적이라고 이야기했고, TQM은 바로 외향적이라고 이야기했고, 그리고 MBO는 어떤 목표로서의 어떤 계량적인 어떤 목표 달성, 산출 지향이라고 이야기했고, 그 다음 TQM은 목표로서 생산성보다는 어떤 서비스의 품질 개선을 중시한다라고 이야기했고, MBO는 단기적 관점이고, TQM은 장기적 관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런 관점을 이해해 놓았다면은, 자, 다음 선지 보시오. 목표 관리제 MBO의 목표 달성은 외향적이 아니고요. 바로 내향적이 되고, 총체적 품질 관리가 이게 바로 외향적이 돼야 되겠죠. 내향적이 아니고. 그래서 이거 틀린 말이고. 그 다음에,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답이 나왔네요. 2번이 답이 되겠고. 그 다음에 3번. 품질 향상을 통한 고객 만족을 최종 목표로 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형태를 고객 중심적으로 전환할 수 있다. 그리고 고객 중심. 그게 이제 이해가 됐다면은 신공공 관리론에 영향을 끼쳤다라고 이렇게 연결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4번. 업무 수행 노력의 초점이 개인적 노력에서 집단적 노력으로 옮아간다라고 했는데, 자, 요거는 총체적 품질 관리와 또 전통적 관리를 또 비교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자, 이 전통적 관리가요, 어떤 개인적 업무 수행을 대상으로 한 관리라고 이야기했고, 총체적 품질 관리가 바로 집단적 노력을 강조한다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집단적 노력으로 옮아간다. 이거 맞는 말이죠. 그래서
틀린 거는 바로 정답이 바로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106페이지입니다. 자, 106페이지고 요 기출은 2023년 해경 승진 문제 되겠습니다. 13번 문제 보시죠. 다음 중 책임 운영 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여기 선지에 보니까 NPM이 나오죠. 신공공관리론. 자, 우리 책임 운영 기관 요거 한번 1분 내용 정리 한번 해봅시다. 이 책임 운영 기관의 이제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면 NPM 어떤 신공공관리론의 어떤 조직 원리에 따라서 그 정책 결정, 통제, 여기 이제 스티어링이라 했죠. 스티어링. 그리고 집행, 서비스 전달, 로이어링 이렇게 구분해서 집행 및 서비스 전달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을 따로 분리시켜서 어떤 집행에 어떤 재량을 부여하고 결과의 책임을 지도록 설계된 게 그 성과 지향적 행정기관, 이게 바로 이제 책임 운영 기관이라고 이야기했고, 이제 이 기관장은 공개 경쟁을 통해서 계약제로 임용되어 소속 부처와 실적 계약을 맺고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어떤 인사 및 예산상의 어떤 자율성을 누리는 대신에 사업 성과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했고, 이 책임 운영 기관의 도입 배경이 바로 그 신공공관리론, 행정의 어떤 경영기법 도입, 경쟁 원리 도입, 기업가적 정부 실현. 거기에 이제 우리가 내용을 1분 개념으로 정리를 해 놓으시고,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봅시다. 책임 운영 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여기 이제 선지 내용은 다 좀 암기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1번, 신공공관리론의 조직 원리에 따라, 그렇죠. 등장한 성과 중심 정부 실현의 한 방안으로 도입됐다. 예, 맞는 말이고요. 우리나라의 경우 책임 운영 기관의 소속 직원의 신분은 공무원이며 총정원 한도는 대통령으로 정하고 다만 종류별, 계급별 정원은 총리령 또는 부령으로 정한다. 이거 좀 알아놔야 됩니다. 암기 좀 해주시고. 3번. 우리나라 책임운영기관의 기관장의 근무 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되 최소한 2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거 암기하셔야 되고. 4번에 보면 1970년대 영국에서 집행기관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도입되었고 했는데 1970년대가 아니라 1988년에 영국의 넥스트 스텝 시민 헌장 제도와 이제 책임 운영 기관이라 했죠. 1988년입니다. 우리나라는 그 김대중 정부 1999년 이후에 이제 이 법률을 알아야 되겠죠. 책임 운영 기관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그것에 따라서 이제 설치 운영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바로 1990년부터가 아니라 1999년 이후죠. 김대중 정부 1999년 이후고 영국은 1988년 넥스트 스텝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틀린 말이 되겠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바로 정답이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는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9페이지고 기출은 2025년 경찰 간부 문제가 되겠습니다. 3번 문제. 행정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이런 문제 유형으로 나오면 좀 까다롭죠. 안에 선지는 우리가 해볼 만하다. 가. 신공공관리론과 뉴 거버넌스론은 정부의 역할이 방향 잡기라고 이야기했고요. 이거 맞는 말이고. 그다음에 신공공 서비스론은 그 신공공관리론을 반발해서 나온 거라 했죠. 그래서 행정 효율보다 봉사라고 했습니다. 시민에 대한 봉사. 이거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신행정학은 그렇죠. 규범, 가치, 적실성, 형평성 이런 키워드가 다 생각이 나야 되겠죠. 맞는 말이고. 자,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이 나오면 항상 대응되는 개념이 모더니즘이죠. 그렇죠. 모더니즘이 객관주의라면은 포스트 모더니즘은 주관주의, 또 다른 말로 구성주의라고 했고, 모더니즘이 보편주의라면 포스트 모더니즘은 상대주의, 다원주의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을 뒤에 객관주의, 보편주의, 요거는 객관주의, 보편주의는 요거는 모더니즘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틀린 말이고, 그래서 가나다 정답은 3개가 다. 자, 이번에는 144페이지, 144페이지고
2025년 국회직 8급 문제이죠. 21번 문제 갑니다. 자, 신공공관리론하고 이번에는 신공공서비스론, 요걸 이제 대비해서 문제를 풀으라는 이야기죠. 신공공관리론을 반발해서 나온 게 신공공서비스론이죠. 거기에 따라서 차이점을 구별하라는 이야기인데, 자, 신공공관리론하고 신공공서비스론에서 일단 정부 역할을 먼저 보면은 신공공관리론은 바로 그 방향 잡기고, 그 다음에 신공공서비스론은 노적기가 아니라 봉사라고 했죠. 봉사. 일단 그러면 기억은 틀렸고, 공익적인 관점은 신공공관리론은 개인 이익의 총합이라고 했죠. 이걸 맞는 말이고, 신공공서비스론은 공유 가치에 대한 담론의 결과, 담론, 토론민주주의. 그렇죠. 이거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합리성 차원은 신공공관리론은 경제적 합리성, 기술적 경제적 합리성을 말하고, 신공공서비스론은 이거는 전략적 합리성이라 했습니다. 이것도 맞는 말이고, 자, 책임성 확보적인 측면은 신공공관리론은 바로 시장 지향적, 그 다음에 신공공서비스는 위계적이 아니라, 자, 위계적, 계층제적, 요거는 전통 행정 이론을 말하는 거고, 바로 신공공서비스론에서는 그 책임에 대한 접근 양식은 다면적이라 했죠. 다면적. 공무원은 법, 지역 공동체, 가치, 정치 규범, 전문적 기준, 어떤 시민들의 어떤 이익에 참여, 이렇게 여러 가지 또 책임의 다원성, 이런 걸 이제 다면적이라 했습니다. 책임의 다원성. 자, 그러면 리얼은 틀렸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에 대한 대상은 신공공관리론은 고객이고, 신공공서비스론은 시민이 된다 했죠. 자, 그러면 이제 맞는 거는 니은, 디귿, 미음되어 있는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